이제 저희가 서울숲공원을 운영하면서 고민했던 그 아카이브와 그리고 그 아카이빙을 했던 과정들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2016년도 11월에 이제 서울숲공원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유물 발굴단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이제 공원이 지난 10년,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숲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서울숲이 개장한 이후에 10년이 되던 때인데, 사실 그 10년의 과정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저기 헤매기도 했었고, 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또 과거를 물어보는 그런 여러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시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다행이었고, 또 디지털화된 이제 자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찾으면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의 대부분 새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게 많이 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숲공원에 기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서울숲 그 이전에 만들어지는 과정과 또 그 전에 훨씬 이전의 역사들은 이 굉장히 최신식의 서구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책자, 두껍고 또 먼지 쌓인 책자들로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뭐 제목도 없고 그 안에 그냥 CD들만 잔뜩 뭐 두꺼운 책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었고요. 그래서 2016년도 이제 11월에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직원 한 명이 틈나는 대로 이 서버 안에 들어가서 뭐 연도별로, 종류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하나 일화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숲은 과거 뚝섬 경마장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이게 경마장 때 물탱크로 사용을 하던 곳인데요. 서울숲이 개장을 하면서 이 물탱크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시계탑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숲 개장할 때만 해도 이게 주변에 있어서 서울숲공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었던 건데요. 어느 날 그 시계가 멈췄고 그 서울숲에 의미 있는 시설인 만큼 다시 시계를 돌려보자, 다시 되살려보자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 과거를 하나하나 이제 뒤로 밟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게 왜 고장이 났는지, 언제 고장이 났는지 이런 과거의 기록들을 찾는데 수개월이 걸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원리를 파악하고 나서는 실제 고치는 시간은 며칠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전에 그런 기록들을 조금 남겨놨더라면 저희가 조금 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다음 사람들이 우리가 했던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조경이나 시설물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그게 시간대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기록해보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공원 관리 이력을 기록하는 시스템 PIMS라고 하는 개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니소프트라는 이제 프로그램 전문 업체와 함께 이 서울숲을 기반으로 하는 웹과 모바일 기반의 그런 공원 관리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그게 바로 PIMS였고, PIMS는 공원에 흩어진 기록들을 좀 정리하고 또 보관하고 이걸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물이나 시설, 또 설비, 자산, 물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원에 가장 많이 있는 수목들을 포함한 그런 공원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PIMS는 관리 정보들을 기존의 그런 관리자 중심에서 관리 대상으로 사고를 전환시켰고, 관리자의 그런 주관적인 내 경험에서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표준화된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PIMS가 구현하는 사례인데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분야별 담당자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뭔가 표준화된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시기별로, 그러니까 주간, 매일, 월별,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뜨고 그거를 지금
직접 실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PIMS는 관리자들 간의 그런 정보 공유를 넘어서 공원 이용자들에게 일부의 정보들,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추출하고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 자원봉사, 또 특히 나무나 꽃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바일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PIMS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지금까지 모습이었었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부분들은 그 PIMS가 서울숲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숲에서 PIMS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핵심은 어떤 것을 기록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이슈,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중요했다고 생각했고, 그 PIMS이자 이제 서울숲에서 공원에 그 기록을 하는 부분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서울숲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많고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또 이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수목과 시설물 그리고 이제 사람, 인력 관리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제 수목 관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 PIMS가 2017년도부터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공원에 있는 시설들과 수목들을 객체별로 코드화하는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서울숲에 있는 나무의 종류와 숫자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라는 것이 계획 도면상에 수종이 60종 9,132주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원을 오픈한 이후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공원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옮겨지고 심겨지고 또 이제 제거됐는지 그 변화를 기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원에 있는 수목들을 다 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아래 보이는 화면이 그 수목들을 지금 현재 위치별로 수종별로 이제 그 PIMS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교목뿐만 아니라 관목도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최근에 개화 시기들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보여드린 이제 PIMS와 지금 이 개화 시기 같은 경우는 수목관리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에 숨겨진 나무의 수종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그쳤다면, 2단계는 수종별 관리 이력을 기록하는 고도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숲의 구역을 조금 더 세분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수목을 개별 하나하나 그 13,000주의 수종을 하나하나 이제 이력을 관리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단계 때는 식생 유형별로 좀 나누고 그 대표 수종들, 그러니까 군락에 있어서의 대표 수종을 하나를 정해서 좀 선별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 기록의 방향을 좀 수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화식이나 뭐 관리 중요도를 비롯해서 각각 수목의 관리 이력을 추가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숲의 PIMS는 수목 이외에 공원은 이제 주요 시설물 그리고 물품 관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숲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PIMS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공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이 출력물의 대장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PIMS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PIMS에 모든 것들을 넣었던 이유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서 활용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관리 효율성이나 또 그 부분의 일부분들을 꺼내서 일반 시민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어서 이제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매일매일 요청이 되고 있고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숲의 기록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관리적인 효율성, 또 관리자의 입장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이런 기록들이 시민들과 공감되고 조금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숲이 개원한 지 16년이 된 공원인데요. 과거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최근 시점의 과거, 그러니까 서울숲이 오픈한 이후에 시민들이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활동들에 대한 모습들을 기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아까 월드컵공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기록하고 그걸 공감하고 또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숲도 그 시민협치 사업 일환으로 서울숲이 아카이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숲의 나무, 서울숲의 사랑, 서울숲의 순간을 주제로 해서 시민과 함께 성장한 그 지난 15년의 기록들을 콘텐츠화해서 만들었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15년의 그 기록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또 기회가 됐었고, 또 핀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의 그런 기록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걸 재구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사실 킴스에 입력했던, 그리고 저희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공원에서 조사했던 그 20개 데이터들이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공간별로 정리가 되어져서 보여지게 되었고요. 또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져서 굉장히 풍성한 아카이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숲은 아카이브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에 킥오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그 공원 학대로 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카이브는 엉덩이를 붙이고 하는 싸움이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킴스가 딱 대표적인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일들을 잘 기록을 해줘야 이제 이 킴스가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디기도 하지만 또 공감대를 이뤄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각자 일을 하면서 이 서울숲의 기록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